1억 9천에 사서 2억 2천 받네? 어때요? 1억 9천에 사서 2억 2천 받아요. 어때요? 잘한 결과가 아니다. 자,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분을 낙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분할한다. 토지를 2분의 1 낙찰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2분의 1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누자. 나누면 되죠. 분할한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해결 방법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상대방한테 대화도 안 되고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에도 문제도 있고 다툼이 있어요. 어쨌든 토지는 분할이 돼요. 근데 건물은 분할이 어렵잖아요. 아파트 낙찰 받았다. 2분의 1. 어떻게 분할해? 분할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사거나 나머지를 내가 낙찰받은 거를 팔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잘 안 돼요. 2분의 1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고 싶었다면 공유적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살 형편이 안 되거나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나한테 팔 거냐? 또 그것도 정당한 가격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강제로 가는 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판사한테 이걸 분할하게 해달라거나. 근데 아파트 같은 분할이 안 되죠. 예, 그러면 판사는 팔아서 돈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돈은 정확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 이게 되게 많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요거는 지분 경매가 아니죠. 지분을 낙찰 받은 다음에 해결하는 게 보통 이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협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분할하는 토지는 있지만 건물 같으면 거의 공유물 분할로 가면 그럼 요거는 정상적인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지분을 2분의 1을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았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가서 정상적인 금액에 팔아서 돈으로 나누면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론상으로 이제 그게 가능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의 기간이 무지 길다. 막 서두르면 1년도 되고 서두르지 않으면 3년, 5년도 되고 그동안에 대출은 없었다. 대출이 안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을 사용도 못했다. 2분의 1이니까.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낙찰을 받고 다시 공유물 분할로 해서 경매로 가서 이게 낙찰됐다면 수익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수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실제 지분을 낙찰받고 수익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걸 저는 어떤 식으로 찾았나 하면 이제 가장 쉬운 게 아파트니까 현대 아파트 경매에 나온 것 중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면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지분을 낙찰받고 지금 공유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들어가 봤죠.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죠. 통은 상속자끼리 이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자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결국 그냥 일반 매매로 팔아서 돈 나누면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팔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경매로 팔아서 돈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상속받은 사람들끼리는 되게 감정이 안 좋은 알력이 있는 이런 거를 경매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속을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죽기 전에 깔끔하게 좀 정리하는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낙찰 많이 받고 돈 많이 벌면 이 가족들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면 미리 정리를 하세요. 상속하면 자식들끼리 사나운 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상속이 많습니다. 상속이 많은데 요거는 상속이 아니죠. 이 집 낙찰이 안 됐죠. 낙찰이 안 됐으니까 수익이 얼마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낙찰된 걸 한번 찾아볼게요. 낙찰된 것. 오, 맞네. 많은데 일부만 보겠습니다. 상속이죠.
상속. 이렇게 큰 돈을 정상적으로 팔았으면 한 23억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죠? 상속이죠. 상속이죠. 이건 상속이라기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샀네요. 상속, 유증, 상속입니다. 요게 낙찰받은 건데, 요거는 아파트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패스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까 몇 개가 발견됐는데, 자, 요거죠. 9분의 1을 이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9분의 7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고 이제 이거를 경매를 한 거죠. 그래서 9억 7천을 받았어요. 9억 7천 전체를.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계산기 있잖아. 9억 7천 중에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소유한 게 9분의 2거든요. 그러면 이걸 9로 나눠보세요. 대략 얼마 되나? 1억 천쯤 되죠. 9로 나누면. 그죠? 9억 7천이니까. 대략 1억 천. 그러면 9분의 2니까 2억 2천. 그죠? 2억 2천을 여기서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9분의 2니까. 근데 얼마에 샀을까? 얼마에 샀는지 요거 나오잖아요. 얼마에 샀을까? 1억 9천에 사서 2억 2천 받네. 22년에 사서 24년. 2년 걸렸네. 어때요? 1억 9천에 사서 2억 2천 받아요. 어때요? 등기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동안에 대출 없었습니다. 그죠? 1억 9천 투자해서 지금 2억 2천입니다. 팔았다죠. 아마 세금 당연히 내야 되죠. 그래서 잘한 결과가 아니다 라고 봐요. 네. 그런 식으로 몇 개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 이런 아파트도 있네요. 자, 분당 서현동의 아파트 뭐 위치 좋은 데죠. 이것도 9억 2,800에 팔았네요. 공유물 분할로 9억 2,800. 근데 얼마에 샀을까? 7분의 2네요. 이거 7로 한번 나누면 7분의 1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되나? 1억 3천. 그죠? 1억 3천. 7분의 2니까 2억 6천. 2억 6천 내지 2억 7천. 배당받는 게 7분의 2 배당이 2억 한 6, 7천 배당받아요. 얼마에 샀나? 1억 6백. 돈 벌었죠? 그죠? 타이밍이 17년이고요. 이걸 아까 그게 처분된 게 21년이에요. 타이밍이 좋았다. 21년 가장 좋을 때 팔렸다. 그죠? 실제 이때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올랐다고 봐야 돼. 이거 거의 한 4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분이 아니어도 사실은 이런 타이밍에 17년도에 어떤 정상적인 물건 하나 사고 그걸 21년에 팔았다 그러면 아마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수익은 좀 더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잘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낙찰받고 올라줘야 돼요. 그리고 낙찰받을 때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지분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싸게 낙찰 받아야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죠? 빨리 처리해야 돼요. 팔래요? 살래요? 그러면 그냥 소송으로 갈게요. 공유물 소송 바로 진행하고 바로 이 경매 신청하는. 그래서 빨리 낙찰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경매로 낙찰되는 그 시점이 올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수익 내는 게 쉽지 않다. 어떤 거는 수익 났고 어떤 거는 수익 안 났어요. 많이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지분을 하셔야 돼요.